네, 이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몇백 년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이 신라 말기가 되니까 나라가 크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일부 힘 있는 귀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왕을 막 바꿔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왕들의 그 재위 기간이 막 2년, 그리고 5년, 1년,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짧은 그런 기간을 나타내는데, 자, 이마저도 왕들이 암살당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족들의 힘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농장도 늘리고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흥청망청 이제 되니까 재정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한테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힘들고 불만이에요? 네, 농민들이 이제 정말 살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난을 견디다 못해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이제 떠돌이가 되거나 또는 도적이 돼요. 그래서 이때 도적이 정말 많은데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해서 지방의 관청 같은 데를 막 습격을 해요. 이렇게 사회가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게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게 합천 해인사 길상탑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길상탑지라는 그런 돌에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한자가 있는데 쌤이 한번 읽어줄게요. 악 중에 악이 없는 곳이 없고 굶주려 죽거나 전란으로 사망한 해골이 별처럼 들판에 흩어져 있다. 하늘과 땅이 혼란에 휩싸이고 들판은 전쟁터가 되었다. 사람들이 사나운 맹수와 같다. 자, 사람들이 사나운 맹수래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제 도적들, 이렇게 성난 그런 백성들을 표현한 거겠죠. 자, 한편 그런 이제 지방에서는 원래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군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지방을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지방을 독자적으로 다스릴 만큼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옛날에 이제 불렀었는데 오늘날에는 호족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용어. 자, 지방을 이제 다스리던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강한 세력을 이제 호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호족들 중에서 군사력이 세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아예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그게 가장 먼저 누가 그렇게 이제 되느냐 하면 견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견훤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라의 군인이었어요. 자, 군인이었다 보니까 이제 따르는 그런 군사들이 있겠죠. 그 군사들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서 자, 지금의 전주, 완산주 지역에다가 도읍을 정해서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좀 뛰어났나 봐요. 견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의 전라도 지방, 그리고 충청도 일부, 그리고 경상도 지방까지 차지를 해요. 자, 밑에 쪽에서는 이제 견훤이 이렇게 나라를 새로 세웠고 북쪽에는 궁예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궁예는 원래 신라의 왕족이라고 전해지는데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요 수도 금성에 살다가 경주에 살다가 다른 곳을 막 전전을 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력을 키웠나 봐요. 그래서 궁예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이 북쪽을 이제 많이 다스리게 되니까 궁예도 견훤에 맞추어서 나라를 세워요. 후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도읍지를 송악 지금의 개성에다가 이제 정해요. 근데 나중에 이 개성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긴 해요. 자, 아무튼 이 후고구려가 영토가 지도만 봐도 딱 넓죠. 그래서 경기도 지방과 그리고 여기 있는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 지방까지 차지를 하는 그런 나라가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고구려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원래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이 나와요. 자, 이 왕건은 원래 지금의 개성 후고구려의 도읍이었던 송악을
다스리던 그런 호족이었는데 궁예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왕건은 먼저 궁예의 부하가 돼요. 그래서 궁예 밑으로 들어가서 여러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벼슬에 오르죠. 자, 이렇게 이제 왕건이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궁예가 나라를 갑자기 좀 난폭하게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자, 궁예가 이제 왕이었는데, 자, 궁예는 왕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일을 처리를 하려고 했고, 이 당시에 이제 힘이 있었던 호족들은 그것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예가 호족들 중에 일부를 이제 잔인하게 이제 죽이거나 이제 그러한 난폭한 행위를 하니까 호족들이 힘을 합쳐서 궁예를 몰아내요. 그래서 왕건을 왕위에 이제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왕건이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이제 나라 이름을 또 바꿔요. 그래서 고구려를 이었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자, 그게 이제 918년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이듬해 해 도읍을 이 철원에서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도읍지를 옮겨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도 보세요. 지도 보니까 후 고구려, 나중에 이제 고려가 되는데, 자, 고려. 자, 고려와 후백제와 신라. 우리 익숙한 그림이죠? 뭐 물론 땅은 좀 작지만, 자, 또 삼국시대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타난 삼국시대라 그래서 후삼국시대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후삼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